나는 모두가 부자가 되고 유명해지고 꿈꿔왔던 모든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게 정답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짐 캐리. 승리한다는 게 정확히 어떤 뜻일까? 그가 생각하는 승리란 수익에 국한되지 않는다. 사람들이 팀에서 자기가 맡은 역할을 알고 탁월한 결과를 얻고자 함께 노력하는 과정도 승리다. 슈러는 사람들이 자기가 공헌한 바를 제대로 평가받고 그 가치를 존중받으며 본인이 인정받는다고 느끼도록 만든다. 수백만 달러를 벌어야만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이 매일같이 마치 그렇다는 듯이 삶을 꾸려나간다. 큰 폭의 연봉 인상 다음 승진, 새 차, 비싼 집을 목표로 정한다. 미친 듯이 바삐 움직이면서 기적처럼 누군가가 자기 가치를 알아봐 주기를 기도한다. 유명인과 높은 지위를 숭배하고 우리 인생이 그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사람들처럼 감탄의 대상이 되기 전까지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느낀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얻는 것은 무엇일까? 통계를 보면 이런 삶에서 우리가 얻는 건 불안과 우울, 좌절, 피로다. 우리가 찾으려는 성공과는 정반대다. 하지만 희망은 있다. 새로운 성공의 정의는 우리가 이 세상에 지속적인 영향을 남기도록 할 뿐 아니라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즐기고 의미를 찾도록 돕는다. 현재 연봉이나 배경이 전혀 변하지 않아도 영향력을 미치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 해준다. 내가 말하려는 것의 핵심은 영향을 미치려면 무대가 아니라 마음가짐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세상에는 지위나 눈에 띄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됐다. 인정, 돈, 명성, 권력이 성공의 지표라고 믿는 스포트라이트 마인드셋형 인물. 이와 다른 방식으로 성공을 정의하는 시크릿 소사이어티형 인물. 나는 이 두 번째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계속 관심이 갔고 그들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다. 인정, 돈, 명성, 권력이 최종 목표가 아니라면 무엇이 최종 목표인가? 가치 판단의 기준이 다른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이에 굽히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가? 성공의 속성을 보여주는 진짜 지표는 무엇인가? 우리를 둘러싼 기존의 문화적 환경에 따라 행동한다면 나는 좀 더 인정받아야 한다. 더 큰 무대에 올라 남들 눈에 잘 띄게 나서는데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한다. 더 많은 사람에게 내 이름을 알려야 한다. 돈도 더 많이 벌어야 한다. 더 멋진 차를 몰고 집도 더 커야 한다. 더 좋은 동네에 살아야 한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사람들이 안다면 그들은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존경을 표현할 것이다. 이는 빠져들기 쉬운 생각이다. 솔직하게 말하면 나도 예전에는 이런 생각들을 했고 지금도 가끔 한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할 때면 뭔가 거북한 느낌이 든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날, 좀 더 건전한 나날이라고 말하고 싶다. 이면 나는 좀 더 겸손한 마음으로 배경이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게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누가 내 공헌을 알아봐 줄지 생각하지 않고 묵묵히 맡은 일을 한다. 나 자신의 욕구보다 남들의 욕구를 먼저 생각한다. 퇴근해서 집에 가면 내가 가지지 못한 것들을 끝없이 추구하는 대신 내가 가진 모든 것에 감사한다. 흔쾌히 내 공로를 남에게 돌린다. 나는 인정을 받거나 단지 유명해지고 싶다는 이유로 성공을 좇는 것은 무의미한 삶으로 향하는 지름길임을 배웠다. 이제 여러분도 이 책을 통해 스스로 성공의 속성을 깨닫고 성공의 의미를 다시 규정함으로써 언제 스포트라이트 마인드셋이 커지는지 알아차릴 수 있다면 좋겠다. 진실성이라는 말을 들으면 사람들은 대개 도덕성이 뛰어난 사람을 떠올린다. 가치관이 선량하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을 생각한다. 하지만 이 단어에는 내적 일관성이라는 의미도 있다. 나는 이 의미가 좀 더 주목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는 우리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 원했던 모든 것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서사를 팔았다. 이것이 우리가 들어온 성공이다. 우리 문화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정상에 올라야 한다고 강요한다. 여러분은 그런 접근법이 옳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꺼림칙한 기분의 이유를 밝혀서 없애려고 애쓰는 대신 계속 그 방향으로 나아간다. 여러분이 되고 싶은 사람과 지금 살아가는 방식이 어긋나며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
여러분이 불편하다고 느끼는 근본적인 이유는 자신에게 행복을 주지 못하는 성공의 정의를 추구해왔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계속 밀어붙이고 있다. 다른 선택지가 있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나 역시 그랬던 적이 있다. 한때 나는 100만 달러짜리 집을 소유하는 것이 성공이라고 정의했다. 친구들이 내 주위를 방문하면 꼭 데려가는 동네가 있다. 그 이웃 동네는 진짜 멋지다라는 말로는 이루다 표현할 수 없는 곳이다. 제일 싼 집이 100만 달러 정도이고 대부분은 200만 달러에서 300만 달러에 달한다. 내가 좋아하는 그 동네에 집을 사고 싶어서 2주일 정도 정말 진지하게 고민한 적이 있었다. 매물이 있는지 보려고 계속해서 검색했다. 나는 나의 10년 목표를 그려보고 싶었다. 내 인생이 어떤 모습일지, 그런 집을 소유한 나를 보고 친구들이 어떤 말을 할지 상상해보았다. 사실 그런 공상은 퍽 재미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꿈에 그리던 집으로 이사하려면 훨씬 많은 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았고 내가 버는 돈의 액수에 좌절을 느꼈다. 내가 어떤 기여를 하는지 사람들이 알아주기만 한다면 같은 생각에 빠져들었다. 날이 갈수록 억울한 마음이 커졌고 사는 게 불행하다고 느끼기 시작했다. 한동안 그렇게 시큰둥하게 지내다가 순간 정신이 맑아졌다. 내가 그런 수백만 달러짜리 집을 원한 이유가 정확히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하기 시작했다. 온갖 명분이 떠올랐다. 우리 아이들이 더 좋은 학군에 들어가게 될 거야. 아이들을 공립학교에 보낼 수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돈을 아끼게 되겠지.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이 마음에 들고 그 동네는 지금 사는 곳에서 아주 가깝잖아. 이 핑계들은 전부 사실이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 중에서 그 어떤 것도 내가 그 동네로 이사하고 싶은 진짜 이유는 아니었다. 진짜 이유는 친구들에게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싶었기 때문이다. 100만 달러짜리 집을 소유한다면 내가 뭔가를 성취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았고 따라서 중요한 인물임을 남들에게 증명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성취하고 싶은 줄기찬 욕구 때문인지 몰라도 때로는 일을 잘 해내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팀의 일원으로 활약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다고 느껴지지 않는다. 마이클 콜린스는 잊어버려. 나는 닐 암스트롱이 되고 싶다고. 주변 사람들, 특히 내가 존경하고 이미 큰 성취를 이룬 사람들에게 내가 정말 뛰어나고 경쟁력 있는 인재임을 증명하고 싶었다. 경쟁력 있는 인재임을 증명하려면 실제로 무엇이 필요할까? 마이클 콜린스에 관한 글을 읽은 이래 나는 계속해서 그 답을 고민했다. 만약 우리에게 스포트라이트가 필요하다면 달 착륙 임무 자체를 가능하게 한 마이클 콜린스는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어쩌면 우리가 내리는 정의를 재평가해야 할 수도 있다. 계속해서 더 좋은 집이나 차를 구매하고 SNS 팔로워 수를 늘리지 않더라도 성공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아마 성공을 잴 수 있는 뭔가 다른 방법이 있을 것이다. 진실은 이렇다. 문제는 100만 달러짜리 집을 원하는 내 욕구가 아니었다. 그 100만 달러짜리 집을 원한 내 의도가 문제였다. 나는 내면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말썽을 감추고자 환상을 쫓고 있었다. 멋진 집을 사서 성공한 기분을 맛보려고 했다. 그 과정에서 나는 진실하게 살지 않았다. 내적 일관성이 사라졌고 이를 느낄 수 있었다. 부동산 매물 검색 앱을 지우고 쉬는 게 최선이라고 결정했다. 좀 더 맑은 정신으로 지난 2주 동안 100만 달러짜리 집을 검색하느라 내가 무엇을 놓쳤는지 떠올렸다. 감사하는 마음이었다. 충분히 크고 아름다운 우리 집과 성장하는 가족을 둘러봤다. 큰 목표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바로 눈앞에 있는 것들을 놓쳤고 억울한 마음마저 들었다. 우리 집 뒷뜰에는 연못이 있다. 아주 크지는 않지만 가끔 패들보드를 띄울 수 있는 정도는 된다. 아내인 케이티와 내가 지금 사는 집을 보러 왔을 때 진입로를 걸어 들어오다가 마당에 있는 연못을 보고 입이 떡 벌어졌다. 우리는 그 연못과 주변의 평화로운 자연을 사랑하지만 평소에는 당연하게 여기기 쉽다. 드높은 로키 산맥이 남북으로 관통하는 콜로라도주에 오래 산 사람은 산을 보면서 감탄하지 않는 것과 비슷하다. 연못을 바라보며 머릿속을 괴롭힌 문제를 생각하다가 내가 건전하지 않은 사고방식에 사로잡혔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더 많이, 더 많이, 더 많이를 외치는 세상에 귀를 기울이면서
주변 사람들을 따라잡고 싶어하는 불행에 완전히 굴복했었다. 여러분도 분명히 더 많이 원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다음 일을 생각하다가 현재에 집중하지 못하는 느낌에 공감할 것이다. 실제로 인생을 즐기는 모습을 상상해보자. 다음 일이나 다음 직책, 다음에 새로 시작하고 싶은 회사 물색을 멈추고 지금 맡은 역할에 적응하며 일상에 만족한다고 상상해보자. 진실성과 감사, 휴식을 경험하는 상상을 해보자. 매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은가? 그들은 이 세상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 아니라 타인에게 깊은 영감을 주고 경쟁력까지 갖췄다. 의미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그들 스스로 말한다. 이미 서문에서 언급했지만 여러분도 그런 사람들의 삶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으려면 그들에 대해 좀 더 많이 알아야 한다. 여러분도 이 시크릿 소사이어티의 일원이 될 수 있다. 그들은 살아가면서 남의 관심이나 인정을 바라지 않는다. 그들은 열심히 일하고 중대한 업적에 기여하며 이기심에 지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뒷받침한다. 시크릿 소사이어티 구성원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성공을 스스로 규정하고 그 안에서 보람차게 살아간다. 일에서 충실한 성취감을 느끼며 이 감정은 타인의 인정이나 외부의 평가에 크게 좌우되지 않는다. 남들이 이기도록 돕는다. 업계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고 야망이 넘치는 사람이다. 주변 사람들이 참여하는 프로젝트가 더 성공하도록 만든다.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성공할 수 있지만 무대 뒤에서 활약하는 역할이라도 개의치 않는다. 봉사자의 마음가짐으로 늘 목적 지향적이다. 남들이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보다 내가 남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에 더 관심이 많다. 간단해 보이지 않는가? 하지만 이런 삶의 방식을 택하고 기꺼이 하려는 사람은 아주 드물다. 만약 당신이 이를 선택한다면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살게 될 것이다. 세상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성공의 모습은 이기적이다. 하지만 동시에 자연스럽기도 하다. 우리는 자신의 욕구에 휩싸여 발버둥 치면서 이 세상에 태어난다. 배불리 먹을 때까지 운다. 원하는 것을 손에 넣을 때까지 요구한다. 하지만 어른이 된 이후에는 남들을 생각하고 의미 있는 기여를 하는 법을 배워야만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 내가 성공을 정의하는 방식은 지난 몇 년 동안 꽤나 큰 폭으로 바뀌었다. 앞에서 말했듯 100만 달러짜리 집을 사려는 꿈을 꾸었고 존 메이어 같은 위대한 가수가 되겠다고 굳게 결심했던 때도 있었다. 이제 내게 성공이란 더는 명성이 아니다. 직함이나 연봉도 아니다. 끊임없는 인정도 아니다. 특정 지역에 있는 집도 아니다. 지금 나에게 성공이란 어떤 상황에서든 시크릿 소사이어티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나 역시 궤도에서 벗어날 때가 있다. 매 순간 나는 정말 만족해. 내가 여기에 얼마나 공헌했는지 딱히 남들이 몰라도 상관없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가끔씩은 내 공로를 조금 더 인정받았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한다. 그러다가도 시크릿 소사이어티의 방식으로 사는 법을 내게 가르쳐준 멘토들에게서 다시 자극을 받곤 한다. 그렇게 정상 궤도로 돌아갈수록 더 평화로워진다. 또 내 삶에 무엇이 부족한지 끊임없이 찾는 대신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 만족하고 성취감을 느끼는 시간이 더 많아진다면 좋지 않을까? 팀 슈러 저자의 성공의 속성이라는 책이었어요. 미니멀리스트 마인드셋을 갖기 참 좋은 내용이죠. 나는 단순하게 살기로 했다. 사사키 우미요시도 남들이 원하는 기준, 그리고 남들이 이렇게 치켜 세워주는 취미. 야, 이렇게 영화를 많이 봤단 말이야? 뭐 DVD가 이렇게 많단 말이야? 이렇게 누군가가 인정해주고 멋있다고 해주는 그런 삶을 살다가 미니멀리스트가 됐잖아요. 이제는 영화도 정말 보고 싶은 것이 있을 때만 딱 보는, 예전에 그런 것들이 다 허세였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이제 영화라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다른 얘기겠지만 막 그렇게 끌리지도 않는데 남들이 이렇게 멋있다고 해주니까 취향을 막 억지로 좋아하려고 노력하고, 노력을 해서 좋아지면 취미를 더 개발한 거네가 될 텐데, 아닌 걸 아는 후에도 투자한 금액과 시간 때문에 계속 이렇게 있으면 그래도 남들이 나 멋있다고 해주겠지? 이런 마음 때문에 사실은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남들이 부러워할까봐 그런 감정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이 저자가 100만 달러짜리 집을 가지고 싶어 했던 이유 같은 거겠죠.
자녀 교육, 기타 등등 온갖 합리화를 해보지만 내시 말고는 있었던 거죠. 친구들한테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싶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산 물건들이 태어나서 도대체 몇 개일까요? 어렸을 때부터 생각하면 셀 수도 없죠. 요즘도 이 저자처럼 저도 그런 마음이 드는데 심지어 직접 구매를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필요하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가지고 있는 것도 있지만 몇 번 사용을 해보고 좀 단념은 좀 빨리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팔아버리고 이제 그거에 대한 미련은 다시 갖지 않는 거죠. 혹은 팔고 나서 한참 있다가 정말 그게 다시 필요할 때 다시 살 수도 있는 거고 대신 지금 필요하지도 않은데 와 그걸 가지고 계신단 말이에요? 혹은 와 그걸로 작업을 하신다고요? 이런 말과 우아하는 그런 감탄사를 들으려고 물건을 소장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 순간이 생기더라도 굉장히 짧게 이제 정신을 차리고 이제 각성을 하고 이제 팔아버리는. 가끔 도돌이표 같다고 되게 우울하다고 하시는 댓글이 가끔 달리거든요. 근데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어떻게 평생 완벽하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산다는 건 진행 과정이고 뭔가 딱 성취한 그 상태로 멈춰있는 게 아닌데 좀 정리가 덜 된 날이 있거나 덜 된 시기, 그 물건을 사들인 시기가 있다고 해도 또 금방 마음이 돌아올 거니까 너무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공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부와 명예 이런 걸로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그런 삶을 사는 걸 욕망한다는 게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잘 맞는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고요. 근데 그런 게 아닌데 주변에서 그냥 촬영하게 볼까봐 남들 시선 때문에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혹시 마음이 더 불안하지 않은지 잘 생각해보고 시크릿 소사이어티 일원이라는 그런 삶의 방식도 있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다들 마음 편하게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